안녕하세요. 저는 젠더혁신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희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젠더혁신센터장을 하기 전에 한 30여 년간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를 했고요. 저의 연구 분야는 식이섭취 조사 방법, 다이어트리 어세스먼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젠더 혁신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 젠더 혁신은 그동안에 간과되어 왔던 성별과 젠더를 모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식이섭취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에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저의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도입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식이섭취가 그 만성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된 육류가 그 암의 원인이 된다,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년 후인 2017년에 월드 캔서 리서치 파운데이션 세계 암 연구 그 재단에서는 이제 거기서 주기적으로 그 암에 대한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 대장암 발병에 있어서 프로세스드 밋, 그러니까 그 가공된 육류가 발암을 한다는, 암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컨빈싱 에비던스,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육류, 붉은 육류는 아마도 발암성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홀 그레인, 그러니까 통곡류나 또는 파이버가 높은 그런 식품들은 아마도 암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식품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그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연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결론들을 도출하는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그 중에 한 연구 방법은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라는 것이고요. 식이와 질병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그 영양역학의 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호트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전체의 그 인구 중에서 어떤 한 일부를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지금 연구를 시작한다면 저희가 그 전체 연구 중에서 그 특성이 그 질병 연구에 그 적합한 이제 그 어떤 뭐 심각한 질병이나 그런 것이 없이 비교적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샘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뭐 수년, 수십 년 그런 걸 걸쳐서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사람들의 그 질병 여부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그 초기의 특성이 어땠나 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때의 특성이 질병에 미치는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예전에 다 조사해놨던 그런 특성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역학에서는 이때 초기에 저희가 이제 식이섭취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들을 역시 그 이제 그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 여부에 따라서 같이 분석해서 이런 결론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코호트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식이섭취 조사 도구가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식품 섭취 빈도 조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식이섭취 조사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그 식품에 조사하고자 하는 식품들의 종류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섭취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양적으로 저희가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섭취 분량에 대한 것을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티피컬하게 우리가 빈도 조사지에서 조사하는 항목이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 과정에서 이제 이 성별이나 젠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연구 자료들을 저희가 유출을 해볼 때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연구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확실하게 가장 아는 것은 우리가 섭취 분량은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특성을 얼만큼 식이섭취 빈도조사지 개발에 그동안 활용이 됐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식이섭취 조사지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한 30몇 년간 이루어진 FFQ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196개, 196개의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들에서 그 개발 과정에 아까 그 아이템, 그 다음에 포션 사이즈 이런 거를 할 때 얼마나 그 젠더를 고려한 여부를 저희가 봤을 때 196개 중에서 4개는 식품 목록을 선정하는데 젠더를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10개의 연구는 이제 그 섭취 분량 정하는데 했고 하나는 2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만이 성별을 고려했다. 약 7% 정도만이 했고 대부분의 그 FFQ들은 빈도조사지를 할 때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갖고 밸리데이션한 연구들을 쭉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좀 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특히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과대 평가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에서 그런 오차가 많았다.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젠더 고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연구는 조사 대상을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되고 있는 연구에서 이거를 좀 바꿔보는 것을 시도해보자 해서 저희가 하와이 대학의 멀티 에스닉 코호트 스터디하고 그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인종 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맥 스터디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연구는 특히 암과 여러 가지 생활 요인, 그 중에서도 식이 섭취 요인이 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5인종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지역과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네이티브 하와이안, 그 다음에 재패니스 아메리칸, 라티노, 화이트 이렇게 해서 5개 인종 그룹을 인종 그룹의 남녀를 이제 해서 1993년부터 96년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한 21만 5천 명 정도의 45세에서 75세 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26페이지의 길다란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식이섭취 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섭취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맥스타디에서 사용하는 식이섭취 빈도조사지의 한 페이지를 그 촬영한 것인데요. 이제 여기 그 푸드 아이템이 있고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sual serving 그러니까 보통 얼마한 사이즈를 먹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거기에서 A, B, C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누들 그러니까 그 국수 종류니까
그런 티피컬한 국수의 분량을 여기서 A라는 것은 요만한 분량을 얘기한다. B는 이런 분량이다. C는 더 큰 분량이다. 이런 것을 같이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동연구에서의 목적은 이제 그 이미 조사한 자료이지만 그 섭취 분량을 성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다시 재조정함으로써 그것이 이 그 대상자들의 식이 섭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첫 번째로는 같은 포션 사이즈 카테고리 아까 A, B, C 세 개 또는 뭐 네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카테고리를 선정해. 예를 들어서 나는 B라고 선정한 남자와 여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먹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성과 여성이 각각 A 또는 B를 선정했을 때 똑같은 양을 먹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포션 사이즈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가정이었으니까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적절한 젠더 스페시픽한 그런 포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정했을 적에는 식이 섭취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세 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포션 사이즈 카테고리를 선정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식이 섭취 조사를 식이 섭취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일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FFQ와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회상으로 섭취 분량을 다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그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같은 거를 섭취를 했더라도 같은 분량을 선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먹지는 않더라.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을 때 남자가 더 크게 먹는, 더 많이 먹는 음식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이 이제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A, B, C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 보통의 사이즈다 하면은 그거보다 적게 먹는다 또는 많이 먹는다 할 때 그 비율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다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여성과 남성이 먹는 이제 분량을 보면은 여자가 좀 더 적게 먹고 남자가 더 많이 먹고 그런데 그 양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 세 개의 카테고리를 했을 때에 그 비율은 거의 같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먹는 이 그 디스트리뷰션의 그 폭은 비슷한데 이제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남성과 여성이 같은 포션 사이즈를 선택했더라도 서로 다른 그런 양을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젠더 스페시픽한 그런 포션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스텝에서 알게 됐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각각의 섭취 분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그 섭취 분량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빈도조사지는 총 18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포션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163개의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용한 자료는 제일 처음에 그 대상자들 선정했을 때 21만 5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300명 정도의 대상자들한테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그 섭취 분량을 서로 잘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교를 위해서 이제 24시간 회상을 3일간 그 레퍼런스 메소드로 같이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FQ에서 이 사람들이 응답한 것을 24시간 회상에서 섭취한 결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정을 했는데요.
거기엔 대략 4가지의 원칙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섭취량 자료가 있으면 그 미디안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없을 때는 아까 우리가 레이쇼가 비교적 남자 여자 다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쇼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서로 A, B, C 카테고리를 선정했지만 실제 섭취량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B의 그 가장 많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곳에 자료를 사용했고, 섭취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오리지널 포션 사이즈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4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각 아이템의 섭취량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163개인데 이제 그 하나당 평균 3개, 2개 또는 4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491개의 포션 사이즈를 각각 남성에서 또 여성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됐겠고요. 결과적으로 약 7%를 제외한 93%의 그 이 카테고리에서는 전부 포션 사이즈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룰, 그러니까 가장 미디안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남자에서나 여자에서나 다. 그 다음에는 아까 비율을 사용하는 거, 그런 것이 그 다음 남자에서는 17%, 여자에서는 약 13%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된 방법은 남녀가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정한 포션 사이즈와 오리지널,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있었던 하나만 사용한 그 포션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제가 이건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진한 남색이 90에서부터 110%,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션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처음 것보다 작은 거, 이제 이 반대쪽에는 더 큰 거, 이런데 여성에서 보면은 이제 90% 미만이 그 남자 전체에서 이거보다 이제 서로 이렇게 비율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도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새로 정한 포션 사이즈가 남자와 여자에서 약간 다른 경향을 갖고 결정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결정된 새로이 사용한 그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가진 FFQ로 식이섭취 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캘리브레이션 스타디, 그러니까 2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해서 보니까 그 에너지 섭취량,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의 절대량, 이런 것은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가진 것이 워낙에 그 오리지널 포션 사이즈를 갖고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메소드인 24시간 회상 결과라 했을 적에는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값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뉴트리언 덴시티는 그 오리지널 포션 사이즈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푸드 아이템은 똑같이 났기 때문에 그런 그 영양소의 그 식품들이 갖고 있는 차이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분량만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덴시티로 환산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봤을 적에 굉장히 이제 새로이 한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가 24시간 회상과 가까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2,300명만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고요. 다시 그거를 이제 이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가진 새로운 FFQ를 갖고 전체 코호트를 다시 계산했을 때 전체 코호트는 지금 이제 15만 6천 명, 남자는 7만 명, 여자가 약 8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대상자들하고 굉장히 흡사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나 뉴트리언트 섭취, 영양소 섭취의 절대량은 차이가 있었지만 덴시티로 했을 때는 비슷하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회색이 지금 이제 레퍼런스 메소드 캘리브레이션 스터디에서 했던 24시간 회상의 디스트리뷰션 커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워낙에 FFQ를 사용한 것이고요. 빨간 게 이제 새로 만든 젠더 스페시픽한 포션 사이즈를 가진 것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파란 것이 훨씬 더 뒤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디스트리뷰션 커브가 플랫하기 때문에 실제의 그 레퍼런스 커브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분포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젠더 스페시픽한 빨간 것은 훨씬 더 레퍼런스의 디스트리뷰션하고 가깝다. 여성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의 그 서머리를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메인 오브젝티브는 그 젠더 스페시픽한 포션 사이즈로 푸드 프리퀀시를 사로이 보정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이어트리 어세스먼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한 스텝에서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포션 사이즈를 포션 사이즈 카테고리를 선택했더라도 먹는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봤을 때 같은 양을 섭취하지 않고 다른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젠더 스페시픽한 포션 사이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젠더에 따른 포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 식이섭취 그 24시간 회상의 회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4개의 원칙을 사용을 해서 그 포션 사이즈를 다시 정했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이 식이섭취를 해봤을 적에 애큐러시가 훨씬 증가했다. 그래서 식이섭취 그 FFQ에 의한 식이섭취가 레퍼런스 메소드인 24시간 회상의 결과와 굉장히 비슷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가 해야 될 것 또 하기를 추천하고 싶은 그런 방향을 얘기한다면은 저희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젠더 스페시픽 포션 사이즈를 갖고 FFQ를 다시 적용을 했을 때 식이 섭취가 훨씬 더 레퍼런스 메소드와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식이와 질병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일부 그 연구 결과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애큐러시가 더 좋아진 그런 FFQ를 갖고 다이어티스 릴레이션십에서 특히 성별 차이 같은 것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와 질병에 대한 또는 식이와 건강에 대한 그런 연구에서 젠더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은 식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사회나 또는 그 문화에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특히 건강이나 요새는 그 수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개발하고 잘 연구를 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제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사회마다 지금 식품 그 식생활 문화나 또는 그것이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연구 방법론 같은 것을 같이 개발해서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문화적으로 또 젠더 스페시픽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예를 든 그런 코호트 스터디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연구비와 그 오랜 기간과 많은 그 연구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젠더를 거기에 다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렇게 많은 방대한 연구들에서 젠더를 잘 고려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젠더를 고려한 적절한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그 시기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런 그 차이를 잘 고려한 그런 그 연구 진행을 해서 그런 연구를 도출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